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시작되다. 2. 한국은 1.50조 원을 들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제는 중동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전쟁의 화마가 이제는 중동 지역에서 터져나올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이란 혁명수비대가 결국 이라크를 폭격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 아르빌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아르빌에서 사는 많은 쿠르드인이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철천지 원수이자 나이버린 튀르키예 역시 이란에 뒤지지 않겠다는 듯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시리아 지역 쿠르드 자치구에 맹폭을 가했는데요. 명분은 지난 13일 이스탄불에 있었던 폭탄 테러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테러가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졌다며 보복을 명분으로 공세를 강화 중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시리아와 이라크 정부 역시 자국의 내정이라며 군을 파견했고 이란의 충복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이스라엘 역시 군대를 파병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중동의 정세는 제5차 중동전쟁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대규모 충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중동이 불바다에 휩싸이기 직전인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사국 중 하나인 이란에는 결국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사실상 내전으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정권을 떠받치는 혁명수비대의 핵심 간부들이 길거리에서 총을 맞아 생을 마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반정부 성향이 강한 민간인 마을이 혁명수비대에게 약탈당하는 등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막장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이런 중동의 정세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힘의 공백이 중동을 대혼돈으로 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만이 중동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숨 쉴 때마다 오르는 금리로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일반 서민들이 이런 국제정세를 세세히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막장에 막장을 더한 중동의 정세와 이러한 상황이 한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이란의 마하바드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참상입니다. 정부의 반기를 든 시민들을 혁명수비대 병력이 무차별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오신트들은 시위대에게 기관총이 사용되고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11월 20일 모전 하프트랙 등으로 무장한 대규모 혁명수비대가 마하바드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밤 마하바드시에서 벌어진 참극을 주도한 것은 혁명수비대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혁명수비대는 이런 짓을 왜 저질렀을까요? 원래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과 함께 양대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최정예 부대로 이란의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즉 자국민을 지켜야 할 군조직이 자국 내 국민들을 탄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혁명수비대가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는 마하바드의 위치와 인구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하바드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맞닿은 피란사르시와 가장 가까운 대도시입니다. 또 거주민 중 거의 대부분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마하바드시를 장악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급습한 것은 이라크 쿠르드와 이란 쿠르드가 명계해서 반정부 세력이 강화되는 걸 막으려 한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해 전국적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대놓고 시민을 공격하면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민족을 불문하고 전 이란인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런 공포는 이란 정권이 수도 테헤란의 신임시장을 혁명수비대 간부로 교체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란 정권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민들의 산발적인 저항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반정권 혁명전쟁으로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은 압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요즘 이란 정부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쿠르드에게 대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9년간 벌어졌었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애국을 명분으로 반대파를 강제 징집해 숙청했던 것처럼 반정부 시위대를 총알바지로 내세우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란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라크가 이란을 선제 공격했던 1980년의 전쟁과 달리 이란이 이라크 쿠르드를 선제 공격했으며 지금 이란 정권이 이야기하는 명분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려 민주 시위대가 이란 정권의 무의미한 침략전쟁을 비판하며 경찰서에서 탈취한 무기로 혁명수비대의 간부들을 암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사건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 피바람이 부는 사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수일 동만 튀르키예 공군이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는 시리아 북부를 맹폭한 건데요. 최근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용의자로 PKK를 지목하고 그 배후 세력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쿠르드의 자치정부를 지목했습니다. PKK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쿠르드 독립조직인데요. 쿠르드 독립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자치정부들이 PKK의 사주에서 테러를 일으켰다는 게 튀르키예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는 시리아 북부에 맹폭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주장과 달리 쿠르드 자치 세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다투기도 바쁜 자신들이 굳이 이스탄불에 테러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며 영토 야욕에 눈이 먼 튀르키예가 거짓 명분으로 무고한 쿠르드를 공격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튀르키예 내에서 이들에 동조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튀르키예를 통치하는 에르도안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파들인데요. 이들은 에르도만이 거짓 명분으로 정권 유지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국정을 망친 독재자 메르도안이 선거에서 질게 염려되자 쿠르드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명분으로 정권을 이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에르도안 정권은 심각한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가 때문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지난 2022년 1분기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55%를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줄곧 세계 최악의 인플레이션 국가라는 악명을 유지 중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국가가 발표하는 공식 인플레이션이 80%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가 80%를 넘었다면 튀르키예 국민들이 체감할 한 해 물가 상승률은 100%가 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2021년부터 천천히 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때 홀로 저금리를 유지하려다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빠진 겁니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 내부에서 무려 20년이나 권좌에 있던 에르도만을 끌어내리자는 목소리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란 내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튀르키예의 국명 언론이 일제히 보복을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전쟁 보도로 가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분노를 외부로 표출시켜 자신에 대한 화살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가 시리아 침공을 계기로 자신들의 권좌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시리아에 가해진 보복 포격으로 튀르키예 장병이 전사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자 전쟁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전쟁이 확대되자 중동의 숨은 강국인 이스라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와 그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 때문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는 무려 2차례나 총리를 역임한 이스라엘의 거물 정치민입니다. 특히 두 번째 임기는 무려 12년에 달해 사실상 독재자라는 평가까지 받았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면이은 부패 스캔들로 2021년 치러진 선거에서 패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11월 1일에 열린 조기 총선에서 다시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가 이끄는 우파 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총리직에 복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타냐후가 복구하면서 요동치는 중동의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네타냐후는 권좌를 잃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에 대한 초강경 정책으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일례로 시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시리아로 공군을 파견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이즈를 폭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를 하는 사이에도 수차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시도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반대 세력에 막혀 뜻을 전부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네타냐후 내각을 주도하는 정당들 중 극우 파벌이 크게 성장하면서 네타냐후의 강경책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네타냐후의 복고 이후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인 강경책으로 중동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튀르키예와 이란에 더해 이스라엘까지 시리아와 이라크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군을 파견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5차 중동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진다면 단기전으로 끝났던 이전까지의 중동전쟁과 달리 중동 전체가 수십 년에 걸쳐 다투는 혈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패권국가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의 여러 나라를 중재하지 못해서입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육아를 조절하기 위해 중동 전쟁을 서둘러 끝내도록 압박했던 것과 달리 미국은 이제 중동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영향력을 행사할 군대를 잃으면서 서울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중동 국가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이제 자신들을 건드릴 나라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안정만이 5차 중동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동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국정이 엉망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동의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곡물 수출만 원활해져도 전쟁 대신 다른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양측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러시아의 조건이 너무 뻔뻔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인명을 잃으며 연전면패하고 있음에도 전쟁 이후 획득한 점령지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푸틴 정권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침략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명피해의 대가로 받아낼 영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합병한 영토까지 토해내지 않는다면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입니다. 또 일시적인 휴전은 러시아군이 훈련과 장비 생산을 통해 전력을 강화할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납득할 만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는데요. 따라서 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승기를 잡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탈환 같은 대반격을 2, 3차례 더 성공시키지 않는 미상 두 나라의 평화 협상은 첫 발조차 떼지 못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는 언제 시작될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최근 미국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임 후 연일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고공행진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유국이자 에너지 강대국인 미국마저도 높은 기름값을 정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적인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리터당 800원에서 900원 하던 수준에 비해 200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유통 물류 비용을 비롯해 모든 공산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되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먼저 달성해야 나머지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마저 석유 증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통계청은 올해 6월 단 한 달 동안 소비자 물가가 9.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격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1981년 오일 쇼크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로 알려진 미국의 물가 통계에 바이든 대통령은 80평생 이런 믿기 힘든 물가는 처음 본다며 아웃 오브 데이트, 즉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통계청이 적용한 기름값은 최근의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통계는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준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물가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일행을 두고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과 3자 회담 형식으로 대화하자는 뜻을 밝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물가를 해결하고자 사우디를 찾았지만 홀대받은 이유와 여기에 한국이 해결사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인물로 국제적인 왕따 신세로 만들어주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수십 명의 사우디 왕자 중 한 명으로 치열한 권력 다툼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숙청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인 반체제 언론인들도 연이어 당하며 사우디 왕가의 무자비함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사우디가 가진 에너지 패권으로 인해 이런 강경한 입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과 핵 개발을 선언한 이란에 대한 견제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 국제유가를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감산 정책을 추진해 고유가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다고 한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이끄는 사우디가 생산량 증가를 선언하면 석유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지만, 현재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석유 생산량을 지속해서 줄인 고유가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이고 세계 3위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산 석유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일하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우디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놓인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통해 고유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단단히 실망한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압둘라지즈 국왕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미국이 원하던 석유 증산과 같은 조치는 없기에 사우디에 줄 선물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미국은 사우디의 군사 무기 판매를 중단해 이란과의 정치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우디는 국방력에 빈틈이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은 아랍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중동의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사우디가 자주국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중동 지역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사우디의 패권과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사우디에 방문한 미국은 군사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겠다며 5년 안에 방어무기 패키지를 승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닥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방어무기 패키지 제공에 상당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5년 뒤에도 제공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무기 공급하는 미국은
방어무기 재고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 기존의 수입을 신청한 대만을 포함해 여러 국가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800대가량 추가 주문했는데 미국에선 최소 5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